토론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책, 뭐 토론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거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생각이 자라는 그림책, 여기의 개념을 딱 한다면 지금 모든 육아를 하고 계시는 모든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에게 그림책을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렸을 때 많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 어떤 영역이었을까요? 네, 창작 개념을 이제 가장 많이 읽어줘야 된다고 많은 뭐 독서 전문가들이나 교육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죠. 어렸을 때부터 뭐 창작은 뭐 어떤 분은 뭐 10질, 뭐 아니면 20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는 하죠. 네, 맞습니다. 창작이죠. 거기에 있어서 창작을 그러면 왜 우리 아이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창작을 연결을 하고 그냥 다 주구장창 이렇게 읽어준다고 해서 무언가가 답일까? 아니면 어떤 부분들로 얘기를 하면 아이가 좀 더 그걸로 연결하는 생각의 크기가 커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그림책에 대한 답과 그리고 창작을 왜 읽어줘야 되는지, 그리고 창작하고 어떤 활동을 하면은 가장 효과적일지, 그런 부분들까지 연결을 하면서 창작에 대해서 조금은 저렴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책을 바라봤을 때 어떤 부분들로 바라보면서 책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쭉 연결을 해보려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림책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하면요. 앞쪽에 나와 있듯이, 자, 그림책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이제 언급을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책이 그림책이죠. 누구나 알고 있듯이. 거기에 있어서 책 전체에 걸쳐서 글과 그림이 상호작용해서 인물, 플롯, 배경, 그리고 분위기 등을 어떻게 창조하는가를 주의 깊게 만들어내는 것. 여기서 보면 뭐라고 적혀있죠? 창조라는 개념이 분명히 나와져 있죠. 결국은 보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림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짤막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책에 있어서 하는 건 책의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여기는 지금 학생이라는 부분들로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토론이기 때문에 학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던 거고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이가 편안하게 토론, 이 토론은 어떤 거냐면 아이하고 북토킹, 키드스쿨에서 얘기하는 그 북토킹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그냥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은요, 배움의 주제가 됨으로써 질문을 만드는 능력이 길러지죠. 뭐냐면, 엄마 얘는 왜 이랬어? 나는 얘처럼 하지 않을 것 같아.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엔딩이 많이 없죠. 엔딩이 없다 보면 오픈 결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드라마면 오픈 결말이면 그렇게 이제 막 댓글을 다는 그런 부분들처럼 오픈 결말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많은 상상력과 많은 엔딩을 만들어내겠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뭔가 결말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되게 많은 생각에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창작은 오픈 결말, 뒤에 뭐가 있나? 라고 하면서 끝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간의 가치관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들이 크고요. 그리고 융복합된 텍스트를 해석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떤 거냐면 엄마가 많은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많은 부분들로 아이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지식에 대한 개념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거에 있어서는 상상력, 그리고 어떤 거에서는 뭐 자연이라는 개념, 이런 많은 부분들이 다 융합이 돼서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엔딩이 애매한 거, 그리고 많은 상상력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창작의 개념이다 보니까 아까 있는 융합하고 복합적인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창작이기에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자연, 뭐 인문, 뭐 이런 것들의 부분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시간이 없고 정말 급하다 하면 창작을 많이 읽어라 라고 대답을 해주는 부분들이 그거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건 그거예요. 한 권을 읽어내려고 하는데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텍스트와 그림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그림으로, 이 텍스트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도 그림으로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는 텍스트를 읽고요. 우리 아이는 텍스트를 히어링하면서 우리 엄마의 상상 능력에, 그리고 얘기하고 접목을 하면서 그림을 해석하는 해석 도출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는 나중에 뭐가 길러질까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용을 듣거나 책을 읽은 다음에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겠죠. 어떤 걸요? 내용을요. 그것들이 이제 수학적 개념, 과학적 개념, 인문학적 개념까지 다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파축할머니와 호랑이를 들었는데, 엄마하고 듣고 그림책을 봤는데 나중에 파축할머니와 호랑이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달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아까 봤었던 그 그림을 연상하면서 파축할머니 이렇게 했었고 호랑이가 이렇게 했었고 이러면서 위를 쳐다보며 머릿속에 그 그림을 유추해내면서 말을 이어나가겠죠. 그것들이 이제 그림책을 연결하고 읽어야 되는 창작적인 부분들이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창작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청개의 바람이라는 책에 있어서의 연결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보시면 혹시 저희 키즈스쿨레에 있어서 청개의 바람 그 창작책 보신 적이 있거나 좀 찾아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 청개의 바람에 있는 최진 대표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뭉클했었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제가 엊그제 그거에 있어서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네, 청개의 바람 들어보셨군요. 네,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 청개의 바람이라는 그 대표님, 최진 대표님이 창작을 바라보는 그리고 책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획기분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청개의 바람 책은 그 전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단행본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책이었다 보니까 청개의 바람, 청개의 첼로라는 책은 저희 집에 워낙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거 좋아서 껴안았는데 왜? 이거는 초등학교 필독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많이 하고 있는 책이라서 이 책은 저한테 있었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청개의 바람이라는 그 부분들에 사실 출판사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오셔서 저희 전체적으로 책 소개도 해주시고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거기에 있어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여기에 약간 구름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저는 바람이라 그래서 윈드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청개의 바람이 아닌 청개의 호프, 그러니까 청개의 꿈, 청개의 이제 소망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졌었던 이유가 우리 아이는 꿈이 획일적이라는 부분들. 예. 어떤 아이들이 다 비슷한 꿈을 가지고 그 비슷한 꿈에 종착역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들이 굉장히 아쉬우셨던 부분들이 컸다는 거죠. 그리고 저 또한 저희 아이의 송이또리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제가 직업군을 15개를 갖고 이 세상을 마감을 하고 싶었던 그 버킷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저희 아이한테도 계속 꿈꾸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책일과를 연결을 시켰었고요. 그래서 제 인스타를 조금 보시다 보면 그 박지훈 아나운서가 얘기했었던 걸 제가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인용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자가 그 박지훈 그분의 인스타나 뭐 이런 거에 있어 SNS에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았었대요. 어떤 분들이 너가 이렇게 밖에서 일을 많이 하면 대체 누가 그거를 하냐, 애를 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돈이나 벌지 뭐 이런 기타 등등 아니면 일이나 애나 보지 이런 댓글이 있다 보니까 되게 사이다 발언을 하셨었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 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했던 게 그거였죠. 절대 어떤 사람도 그 얘기를 하셨던 그분은 나중에 딸을 낳는다면 딸에게 절대 꿈을 꾸지 말라고 하시라고, 절대 꿈을 꾸지 않고 어차피 너는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애를 보고 집에 있을 거기 때문에 꿈꾸지 마라. 라고 그럼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이제 역으로 얘기를 했었던 그것들이 사실 저희 가슴을 되게 뜨겁게 만들었었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저도 딸을 가진 엄마고 이제 아들을 가진 엄마하고 저도 누구의 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꿈을 꾸지 못하고 애가 나오면 그리고 애를 낳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꿈이 먼저고 나의 꿈이 조금 접혀져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면 분명히 거기에 있어서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저렇게 하려고 저 아이를 키워냈던 건 아닐 거니까요. 좋은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 종착역은 결혼, 그리고 여자는 현모양처, 조광지처, 분명히 좋은 직업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이고요. 하지만 꿈을 꾸는 개념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롯이 누구의 부인으로서의 개념들 말고 오롯이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는 거,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전혀 도전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것들이 다 아이에게 있어서 책이라는 그 간접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그 모든 아이들의 꿈이 비슷하다는 거, 그게 우리 아이는 저 옆집 아이, 뒷집 아이, 또 그리고 뭐 밑에 아이 이런 아이들하고 좀 다른 꿈을 꿨으면 하는 생각은 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아이하고 책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라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의 확장을 했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근데 이 최진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너무 비슷한 꿈을 꾸고 비슷한 부분들로 나아가는 그리고 자신의 꿈이 사실 없는 제가 이제 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이제 초반에는 워낙에 이제 직업군이 있었다 보니까 특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입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있어서 뭐 그 교수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요즘의 아이들이 꿈이 없고 그리고 다 90% 이상은 뭐 서울대 연고대를 들어갔음에도 뭐 저희 대학 연대에서 제가 있었지만 거기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연대생들한테 물어봐도 너의 꿈은 뭐니? 근데 걔는 경영학과고요. 경제학과를 이미 들어갔어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물어봤을 때 거기에서 대답하는 거 어떤 거였죠? 내 꿈이요? 그냥 뭐 아직 잘 모르겠어요. 대학생인데요. 이미 자기의 그 과를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미래가 불안합니까? 하면 어떻게? 네, 불안합니다. 95%. 지금 탑이라고 하는 스카이 대학에 있는 아이들도 불안하다면 불안한 게 95%라면 약간 이제 뭐 직업적인 부분들이나 기회적인 부분들로 따졌을 때 지방에 있는 부분들이라면 얼마나 더 불안하고 얼마나 거기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걸까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느꼈고 보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는 그런 획일적인 꿈이 없는 그러고 자신의 인생이 그닥 재미가 없게끔 쳇바퀴 돌아가듯이 공부는 하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가니까 가는 거고 중학교를 가니까 가는 거고 이런 부분들로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크다 보니까 저는 아이에게 있어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 아이에게 제안을 하고 생각이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제가 아이에게 그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을 많이 넣어주고 싶어서 아이에게 있어서 창작 그리고 거기에 있는 책이라는 부분들을 연결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여기에 있어서 책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싼 부분들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간접 경험이었고 제가 밖에 나가서 외부 그 직업 부분들로 해가지고 거기 가잖아요. 그 어디죠? 그 잠실에 있는 뭐죠? 그 직업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거기를 가는 부분들도 당연히 뭐 재미있을 거예요. 직업 체험에 대한 개념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업 체험은 또 어떻게 돼 있을까요? 비슷한 조금 요즘 획기적인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제빵사라든지 이런 거가 예전에 사실은 그렇게 아이한테
뭐 패션쇼 하는 모델이라든지 이런 게 이슈가 되지, 기자님이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머니들 뭐 이런 부분들을 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부분들일 수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렇게 생겨난 것도 이제 시대의 변화상인 거죠. 예전에 제빵사, 그리고 빵, 이렇게 뭐, 그 제과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 제빵한 김탁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너의 꿈을 펼쳐나갈 부분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딱 그거였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아티스트가 됐고 그것들에 있어서도 전문직으로 충분히 연결을 했었던 직업군이기 때문에 또다시 키자니아에 있어서 시대상이 변해서 다른 직업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 시기 때쯤에는 되게 많은 바운더리에 있는 직업군이 생성을 하겠죠.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계속 이건 또 뭐지? 이런 직업도 있었어? 이런 걸로. 제가 되게 신선했던 직업군 중에, 네, 맞아요. 신선했던 직업군 중에 요즘에 뇌 트레이너가 있대요. 네, 조금 한 3년 전부터 생겨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어머니들이 바로 사교육과 직결되는 동네, 어느 동네? 네, 밑에 이제 거기 있는 강남권에 있는 데는 뇌 트레이너가 연봉이, 네, 뇌 트레이너가 조금 나간다 하면은 한 1억 5천, 그리고 조금 그냥 그렇게 해도 7, 8천이 넘는 연봉을 가지고 있으면서 뇌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네, 뇌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오로지 기술. 뭔가의 부분들로 뭔가 있지 않다 보니까 오로지 기술과 자신에 대한 아이템, 생각, 이걸로 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부분들인 거죠. 여기에 있어서 생각하는 건 어떤 걸까요? 컨텐츠의 개발이죠. 나만 할 수 있는 무언가. 그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캐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애견 돌봄. 맞습니다. 그 애견 자체가 나의 그 가족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를 긴급 돌봄 서비스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 강아지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다 똑같이 연결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가족을 돌봄으로 보내는 것. 그래서 애견 돌봄 서비스로 해서 유치원 같은 거죠. 호텔은 이미 만들어졌고요. 아직은 이제 거기 안에서 다 비급여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가격 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니까, 강아지와 이런 고양이는 다 나의 아이니까 연결하는 거. 그러면 그분들은 트레이닝, 요즘에 뭐 개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강아지도 똑같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그런 게 되게 많아졌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니고 우리 강아지가,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요로 해서 뭐 계속 짖는다는 강아지라든지 아니면 뭘 문다거나 이런 아이들을 이제 뭔가 교육을 해가지고 변화하는 거,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진 것처럼 종편에 보면 우리 직업적인 부분들이나 우리의 미래를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PD분들이 연봉이 거의 뭐 30억, 35억 뭐 이 정도 받으시는 분도 이제 나 PD 같은 경우도요. 그게 다 아이디어 창출이에요. 아이디어 창출인데 그분들은 뭘 하냐면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매일 신문은 당연히 보고요. 일주일에 두세 권씩 이상의 요즘의 트렌드의 도서를 읽습니다. 다 뭐냐면 텍스트로 공부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에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의 직업, 그리고 미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성을 찾아내야,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더 시청률이 올라간다는 개념이겠죠. 그러면 내 시각을 넓혀보는 거, 그것들이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지금 시간에 있어서의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D를 하던 뭐 아니면 뭐 제빵사를 하던 기타 등등의 부분들이 다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견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일반 팩트체크, 백과 뭐 이런 부분들도 자연관찰 다 중요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가장 넓은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 건
뭐니 해도 창작책이라는 거. 그래서 창작책 1000권, 2000권 읽은 아이의 상상력과 생각의 부분들은 따라갈 수 없다라는 이제 교육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창작에 몰입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고요. 거기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청개의 바람, 요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로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으로 직업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아이들이 많은 청개의 바람과 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하셨다는 그 최진 대표님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명이 깊었던 책이어서 이 책을 좀 더 몰입해서 제가 읽게 됐다라는 기나긴 얘기의 종착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개의 바람이라는 부분들은요, 여기에 청개의 바람 부분들은 책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조금 얘기를 드리면, 당연히 출판사 소개는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출판사는 굉장히 좋은 출판사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많은 출판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저희 청개의 바람 책은 오감만족 책꾸러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은 30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니북 세트로 되어 있는, 근데 미니북이 저희 키드스콜레 마마파파 미니북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책의 안에 그림 그대로 작게 만드는 공정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이 더 싸 보이겠지만, 왜냐면 종이가 덜 드니까요. 근데 공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 미니북 리미티드 에디션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디오북 30종인데 책마다 오디오북 QR코드로 해가지고요. 다 들을 수 있게끔 아이에게 엄마 목이 터져라 읽어줄 수도 있지만, 다 읽다가 엄마 목이 성대 결절이 오기 직전이라면 오디오북을 이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 30권 안에 다 앞에 QR코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책놀이 5권. 이거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책과 책을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여기 붓키트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청개의 바람은 청개의 바람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하나하나 사용하실 수 있는 도쿠 레시피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만큼 도쿠 활동을 잡고 있는 회사고 키드스콜레 부분들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키드스콜레 1% 픽을 만들어낸 거고요. 이 청개의 바람에 있는 책은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30권을 픽을 해서 한 것만큼 보림책하고 비슷한 거죠. 네, 창작책 중에서 베스트만 모아서. 그래서 키드스콜레의 결이 만들어지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위에 있는 도쿠 지도 독서 목록. 저희가 그 도서를 읽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도서 목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은 국내 해외에 있는 부분들로 다 연결을 시켜서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해외 그 판권의 수출에 대한 개념들하고, 그리고 중국, 대만, 태국 이런 부분들하고도 다 얘기를 했고, 국내의 부분들까지도 다 연결을 시켜놓은 책으로 토탈 도서 출품전, 12권은 도서 출품전에 있는 책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30권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어린이 추천도서 4권, 그리고 아침 독서 신문 선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초등학교 교과서 연계고요. 그리고 누리과정 100% 연계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국내 전문 기관의 인증의 부분들로 다 상세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되게 많은 상들을 받은 거예요. 세종 도서, 문학 나눔 도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초등학교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고유와 6세, 7세 같은 경우나 이제 초등학교, 저도 이 책을 이제 송이하고 또리에게 선물을 줬는데요. 송이 또리가 이제는 약간 북 큐레이터처럼 저희 집에 이제 한 달에 한 세트씩 책이 들어오잖아요. 책을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저희 쇼이 같은 경우는 엄마 이거는 어디 회사 책이야? 이러면서 책의 회사를 먼저 보고, 그리고 작가를 한번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부분들을 쭉 보고 엄마 이 책은 오디오북하고 연결하니까 굉장히 재미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따뜻한 기분이 들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윤여림이나 고미타로나 이 라이마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에서는 약간 영국 같은 경우는 앤서리 브라운 이런, 아니 우리나라 같은 그
베키나 같은 분으로 옆집이나 뒷집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법한, 대만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신 작가분이시고요. 닉 브랜드라든지 미국 안드레 TV 이런 부분들이, 이분이 지금 그 우주 항공사시거든요. 거기에서도 거기에 있는 우주책을 같이 봤었던 것만큼 책이 워낙 만족도가 높은 부분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누리과정의 영역 그리고 초등이라는 영역을 다 아우를 수 있게끔 6가지의 부분들로 강점을 다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거 사회성 그리고 강점, 탐구, 우리말, 상상력, 예체능. 저희 키드스쿨에는 픽을 할 때 섣불리 픽을 하지 않죠. 전문가의 부분들로 다 연결을 하는데, 저희가 키드스쿨레가 이 책을 저희 이제 오픈을 하고 연결을 했을 때 그때 이미 그거를 하고 싶었었는데, 청개의 바람을 계속 컨택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그 전에는 새로운, 우리가 또 키드스쿨레가 신간도서에 대한 개념이 좀 있잖아요. 조금 일본의 결들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이제 셀렉하기에는 힘들었던 책들이 많았었는데, 한 2년여 동안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와 신간도서가 많이 들어왔고, 결이 획일적이지 않고 다방면으로 퍼져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다시 키드스쿨레하고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고, 이렇게 새로운 30권에 대한 개념의 꾸러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연계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사회관계, 신체운동, 의사소통에 대한 개념. 그리고 초등학교 연계 해서 상황에 대한 부분들로 이상한 도서관,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지금 이게 다 나와 있는 교과거든요. 교과의 필독으로 다 연결이 시켜놨고, 좋아서 껴하는들 왜 이거를, 저가 예전에 저희 집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숑이가 그랬어요. 학교에 가가지고 도서관에 가는데 엄마 우리 집에 있던 그 책 있더라? 이게 초등학교에는 거의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과학자의 에디션의 대단한 발명, 대단한 말썽. 이거는 엉뚱한 상상력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고 무언가에 있어서의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도 1학년 책가방을 지켜라. 되게 재미있게 익살스럽게 표현을 해놓은 책입니다. 일찍 일어난 하루도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그리고 도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각종 도서 지도안을 다, 그래서 이게 지금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 몇 추를 해가지고 그 독서 지도안이 있어서 그냥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아가지고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종의 모든 걸 다 오디오북으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 QR코드를 찍으면 나오는데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영상이 아니고요. 그냥 QR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표지만 딱 나오고 얘는 그냥 음성으로만 들려줘요. 책을 넘기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렇게 패드나 이런 걸로 연결해서 보는 개념들은 아닙니다. 저희는 종이책에 대한 개념을 연결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연결을 해봐 드릴 거고, 책에 대한 스토리, 이 책도 좋고 저 책도 좋고 다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있어서 청개의 바람에 이 책 패키지를 만들었던 스토리를 조금 들려드리면, 그리고 책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책을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겠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토리를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개의 바람이라는 출판사는 2010년에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쭉 꾸준히 이 최진 대표는 책의 결을 본인이 생각하는 책의 궁극적인 부분들을 좀 연결을 하고 싶었던 진짜 책,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있어서 따뜻한, 그리고 밝은, 뭔가 어두운 개념들 말고 밝은 상상력,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개념들 말고 긍정적인 개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판사가 제일 처음 픽했던 책이 이 책, 일기 쓰고 싶은 날을 제일 첫 책으로 출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 영화 같은 경우도 처녀작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작품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몰입도는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청개의 바람에 있는 책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처음에 있었던 제일 처음에 출판한 이 책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으시더라고요. 일기에 관련된, 일기 쓰고 싶은 날이니까 당연히 일기에 관련된 책이겠죠. 그런데 시중에 일기에 관련된 책을 보면 초등학교 일기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형식적인 개념에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물이처럼 느낌, 그리고 일기에 관련된 도서 자체를 나들이 일기,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서 써보고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는 책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형식적인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로 연결하는 거 말고 나들이를 연결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들이 책을 가장 많이 쓴 분을 찾아봤더니 니시타카 타쿠니라는 분을 찾아낸 거죠. 이분은 나들이의 일기를 쓰셨던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왜 근데 모티베이션 처음에 있는 주제가 일기였을까요? 네, 키더스콜레 자체가 100일 독서 프로그램, 일기라는 개념을 잡고 가는 것처럼 일기 자체는 우리가 이제 100일 독서를 설명을 드리고 할 때 분명히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매일 하는 그 습관이 우리 엄마도 바꾸게 되고, 그리고 아이도 바꿔지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일기를 써놓고 나중에 그 일기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때 눈물도 많이 나고 연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저는, 그리고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죠. 어떻게? 그때 시절로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사진도 되게 중요해요. 사진으로 쳐다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때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지만, 일기라는 글로 만들어져 있고 내가 몇 자를 적어서 기록을 남겨놓는 그 순간 내가 그 시대로, 그리고 그 시기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네, 사진을 찍으면 느낌이나 장소 정도는 생각이 나겠지만, 그때 내가 여기 안에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를 생각했고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가 정확히 다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타임머신을 태워서 그 시간으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겠지만, 그때의 나의 생각을 되돌려 볼 수 있는 타임머신은 아닌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기록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기가 유일하게 그 시간을 돌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타임머신을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니키타 타쿠시라는 부분들로 해서 일기를 나들이 형식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되게 좀 익살스럽죠? 그리고 글밥이 약간 긴 개념들도 있지만 그렇게 길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령도 다 상관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뭐 박물관도 놀러 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기장에 담아내는 것들에 있어서 하루 일과죠. 하루 일과를 하고 일기장, 내가 오늘 봤던 것들을 기록을 남김으로써 내가 어떤 부분들로 이때는 이 생각을 했다는 걸 이제 예를 들어줘서 연결을 시키고요. 여기에 되게 깜찍했던 게 우리 함께 나들이 일기책을 만들어보자 하면서 필요한 것은 하얀색 공책, 풀, 셀로판 테이프, 이렇게 책 자체를 보면서 아예 독후 활동까지 연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또 어떻게 해서 하는지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책이 넘어가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보면 아이들이 다 지금 그 일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 아이도 똑같이 이렇게 일기장을 만들어서 하루의 일과를 쭉 연결할 수 있는 이 부분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일기 쓰고 싶은 날, 그리고 이거는 하나하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독후 활동이라는 개념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네, 그래서 네, 이게 그래서 그 첫 책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최진 대표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되게 저희 집에 있었던 책, 먼저 청개의 바람이라는 부분들인데, 네, 안녕하세요. 네, 청개의 바람이라는 책인데 청개의 첼로라고 또 나와져 있죠. 이거는 그 청개의 바람이라는 회사에서 일부러 만든 개념이 아니고요. 청개의 바람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본의 아니게 일본 작가분이 청개의 바람, 청개의 첼로라는 이 책이 워낙에 있었어서 이 책을 이제 청개의 바람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름이 동일하니까요, 연결하기 굉장히 좀 쉬웠던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에 대한 의미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창작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실 되게 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아까 이 책이 워낙에 저희 집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이 작가가 그려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청개의 바람에서 만들어놓은 이 이세 히데코라는 분은 이미 여기 이름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냥 연결을 하기는 굉장히 쉬웠다고 했었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게 일본, 뭐 이름 얘기도 들어보셨겠지만 이름 자체로 보시면 딱 일본 책의 개념이 만들어지잖아요. 일본 책이 사실 창작책이나 그림책 중에서 일본이 굉장히 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에 강대국인 건 분명하지만, 거기가 슬픔이나 재난 그리고 지진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에 있어서 사실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죠. 여긴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였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자연재해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이런 부분들도 없다 보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부분들, 그걸 사실 그림책 테라피 그리고 그림책으로 힐링하는 부분들이 일본이 1등이고 제일 처음 시작했었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스텝스 같은 경우도 김보나 작가분이 일본 애원협회의 1호로 해가지고 그림책 테라피를 만들어냈었던 것처럼, 그림으로 힐링하고 그거를 또 그림책과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일본이 연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책으로 힐링받고 책으로 소통하고 하는 부분들이 워낙에 많은 나라였었죠. 그래서 이 청개의 바람이라는, 그리고 청개의 바람 그리고 청개의 첼로라는 부분들은요, 첼로라는 느낌을, 그리고 첼리스트라는 이 매개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위로를 하고 치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이 책에 대한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작가는 자기가 첼리스트도 아니면서 왜 첼로를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찡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개념인데? 라고 생각했던 거. 악기 중에서 온전히 온몸으로 껴안고 있었던 분, 껴안고 연주를 하는 건 첼로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이올린 옆으로 끼죠. 그리고 뭐 비올라라든지 아니면 콘트라베이스도 서서 이렇게 하지, 내 온몸으로 감싸고 악기를 연주를 하지는 않았죠. 네, 거기에 있어서 유일한 내 몸의 부분들로 같이 감싸고, 엄마처럼 감싸고 따뜻하게 연주를 하는 거, 그게 첼로에 대한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첼리스트라는 개념으로 충분히 연결을 시켜서 이 책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첼로의 음률 자체가, 그 소리 자체가 가장 그 공명하는 게 사람의 부분들로 연결을 했을 때 가장 파장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듣고 울림이 부분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첼로라는 개념으로 연결을 시켰던 거고, 그 소리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힐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이걸 만들어 낸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일상적인 이런 창작책이라고 그냥 바라보는 부분들이 아니고, 엄마도 창작책을 좀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서점에서 한 권 한 권 책을 사더라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조금은 찾아서 아이하고 얘기를 한다면 이 책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책을 구매하고 했을 때 웬만하면 그 책의 의미를 좀 찾아보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모든 책을 읽어보고 사는 엄마가 되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싸대, 뭐 그렇대, 남들이 잘 읽는데, 이런 부분들로 사실 제가 책을 안 사는 이유기도 합니다. 남들이 잘 읽는 책을 저희 아이도 잘 읽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는 가치로운 책을 아이들이 읽는다면, 지금 저희도 첼로의 의미가 그런지 몰랐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의미를 알려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본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좀 고퀄리티의 책을 읽는다면, 훨씬 더 우리 아이는 책을 바라보는 눈이 그림책을 보고 힐링을 받고
내가 너무 힘들 때 책을 찾는 그런 정말 바람직한 아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책에 대한 퀄리티를 분명히 확인하고 삽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왜 이렇게 약간 흐리멍텅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기법에 대한 부분들 중에 하나죠. 색감이 조금 번져있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그림체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불분명하고 이렇게 그냥 쑥쑥 그려놓은 것 같지? 라고 하신다면 이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아시면 되게 또 찡하실 것 같습니다. 이세이 데코라는 이 분이요, 이때 당시에 그 망막박리증이 생겼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망막박리증이 그렇게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이거를 그리려고 했었던 그 시기 때쯤에는 거의 불치병으로, 그리고 책을 계속 쓰고 이렇게 눈을 쓰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한쪽 눈을 실명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으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마음의 거울을 가지고 자신의 느낌을 그대로 수채화에다가 옮겨 담은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을 가진 부분들이 아닌 마음으로 그려낸 그림인 거죠. 그 의미로 본다면 이 사람이 이때의 부분들이 어떤 걸 전달하고 싶었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이 책을 초등학교 아이와, 제가 아까 그림책 토론 수업을 얘기했듯이 이걸로 어떤 부분들일까, 이 색은 어떤 걸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이 책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이세이 데코가 쭉 약간 이 책에 대한 설명 아닌 설명을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감명 깊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고요. 청개의 바람이라는 책이든 이 청개의 바람이라는 이 전체 도서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책에 있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 보면 아이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책이 어떤 부분들로 의미를 하고 있는지를 다 얘기를 해놨죠. 그 최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책에 있는, 여기가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신원 보증, 이 페이지를 굉장히 높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오디오북, 이걸 QR코드로 그냥 카메라로 찍어내면요, 바로 그냥 연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오디오북으로 다시 플레이가 돼서 그냥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어떤 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도 다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의 책 설명, 글을 읽고, 그리고 이세이 데코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쭉 연결해서 모든 책에 있는 주민등록증 자체도 굉장히 알차게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서 좋아서 껴왔는데 왜 책과 이럴 때 너라면, 이 책이 약간 일맥상통하는 책이기도 하고 초등학교 연계 독서의 개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예요. 좋아서 껴왔는, 당연히 표지나 제목을 보면은 알 수 있을 법하기도 하죠. 이 아이가 안에 있는 책에 대한 부분들은 스킵을 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아이가, 이 친구가 그냥 좋아서 껴안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요, 너가 좋아해도 경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에는 다 경계가 있고, 그 경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 경계가 있죠. 경계가 있고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것들이 깨지는 그 순간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와 그 선은 지켜져야 돼.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친구들과의 물건들을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되는 거, excuse 하고 똑똑똑 하고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도 여기 보시면 똑똑 영아야 같이 놀래? 싫어, 오늘 엄마한테 혼나서 놀 기분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래 너희끼리 놀아. 그러면 영아는 지금 자기 감정의 경계선을 지키고 싶은 거라는 거죠. 이럴 땐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게 맞는 예의라는 개념들, 이게 초등학교에 가서 되게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개념일 것 같아요. 저희 딸내미랑 이거를 예전에 읽었을 때 애가 그랬었어요. 엄마, 오늘 땡땡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 나의 경계선을 넘어왔어 라고 표현을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경계선은 넘어오면 안 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내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런데 그 친구가 내 옆에 있는데 내가 깜짝 놀래게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었었어 라고 얘기를 하길래 왜 그랬었어?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거를 꺼내려고 이쪽 끝에 뭐가 굴러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꺼내려고 했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거기서 내가 깜짝 놀랐었거든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경계선이 있기에 나도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경계를 넘어도든지 똑똑똑을 해야 된다는 그 개념에 있어서 아이한테 뒤에 보면 성교육에 대한 개념들도 있어요. 여기에 무서운 얼굴로 옷을 벗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해도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옷을 벗고 멋대로 자기의 몸을 보여주는 거. 이게 약간 그거죠. 예, 관음증에 있는 아저씨들 학교 앞에 출몰한다는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그 아저씨의 부분들까지도 쭉 연결을 시켜놔서 아이한테 그것들을 숨기는 개념이 아니고 너가 그거를 겪어나가고 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 책에 대한 개념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거. 그리고 아이가 수많은 선택을 하죠. 수많은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선택하는 그거 방법과 선택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아이한테 알려주는 거. 연습하는 거죠, 선택. 우리 요즘의 아이들은 선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엄마는 어떤 거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반어적으로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한다면 선택을 잘 못하는 건 지금까지 너무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선택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진 부분들이 그리 많진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는 이거 살래 저거 살래 그러면 되게 잘 고르던데요.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선택을 되게 많이 넣어주는데요. 하지만 이거 살래 저거 살래는 어차피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풍족이에요. 네. 너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거를 못 하게 되고 이걸 하게 되면 못 하게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풍족하게 살고 있는 부분들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스킬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선택하는 부분들에 있는 연습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아이한테도 제가 이거를 했었는데 바로바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만들어지는 부분들이라면 그리고 엄마가 그냥 끌고 가는 삶이 아닌 내가의 개념으로 한다면 이런 선택에 대한 책들도 아이한테 굉장히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엄마라는 부분들에 이제 연결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엄마를 표현하자 그러면 엄마는 이제 화를 내는 사람 아니면 소리를 지르는 사람. 그래서 엄마한테 꼭 무슨 약을 만들어 준다면 어떤 약을 만들어 주고 싶냐 라고 이제 아이한테 역설적으로 물어봤을 때 엄마가 화를 안 내는 약 아니면 엄마가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또 사라지는 약 이라고 극단적인 얘기들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부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선택하는 기회를 많이 내가 못 주진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아이에게 있어서 너무 이제 강압적인 내 생각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이제 획일적으로 연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면 충분히 그 마음에 마상을 입지 않고 올바른 방식으로 아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소통하는 어머니가 분명히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개의 바람의 책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요거 짝꿍 책도 한번 아까 미니북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원래 본판이랑요 작은 책, 이 작은 책의 효과가요 저희 딸내미가 이 책을 박스를 뜯자마자 우리 딸내미랑 아들내미가 가장 먼저 봤었던 책이 이 책이에요. 이게 미니북에 대한 부분들은 아이가 이렇게 해서 보기도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고 손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똑같은 이 책을 찾아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할 때 그리고 어디 놀러 갈 때 저도 마마파파 미니북을 되게 애용을 하고 있지만 이것들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산책책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기 뒤에 보시면 아예 비매품이라고 찍혀져 있습니다. 비매품행 개념이니까 꼭 이것도 혜택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성 안에 책에 대한 이제 독서 목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북이라고 되어 있죠. 엄마를 파워풀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책을,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책이죠. 그래서 읽고 일기 쓰고 싶은 날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의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으로 만들어 놨어요. 저희 키즈스쿨레 같은 경우는 독후활동 그리고 북토킹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책을 읽고 아이하고 소통을 하고 감정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이것, 그게 그림책 토론, 그림책을 읽는, 창작책을 읽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는지도 되어 있고, 이 책에 대한 본연의 의미, 이것까지도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보시면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게 다 어디서 주워들은 걸까요? 네, 여기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픈 상처를 위로하는 기적 같은 청개의 선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청개의 바람, 청개의 첼로라는 이 부분들이요. 이 안에 첼리스트들이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아직 이 음악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힐링의 음악회를요. 그래서 이미 실제적인 부분들하고도 연결을 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만족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아까 책을 바라보는 이제 시선이나 그것들에 있어서 본연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책이 크게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이제 부록책이라고 생각하는 이 책들을 보면 어머니들이 잘 안 읽어요. 네, 근데 일반 육아설의 개념을 읽는 것보다요,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을 읽으면 이 책에 대한 활용이 훨씬 더 좋아지고 아이한테 잘난 체 할 수 있는 엄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록으로 들어있는 책이나 엄마 지도서 이런 부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글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쉽게. 그리고 이 책을 읽게 되면 창작책이라는 개념들, 그리고 글작가들이 이 책을 만들었을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겠다라는 시각이 좀 보여요. 그러면 나중에 서점에 가서 창작책을 하나를 고르실 때도요, 아이가 그냥 재밌어 한데, 그리고 쭉 보고 그래 그림 이쁘네, 이래, 이거 사? 라고 하는 부분들보다 어머니가 쭉 읽으면서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려냈던 것 같아 라고 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러면 아이가 이거 둘 중에서 하나를 사고 싶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그런 이제 맑은 그리고 좋은 눈을 가지고 계신다면 좀 더 아이에게 있어서 가치로운 책을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엄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연결을 시킬 수 있게끔 파워북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구성 안에 이렇게 5가지의 독후활동 키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의 배움책이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 그리고 다다다 다른 별, 제 인스타에 보면 제가 이 책 다 풀로 읽어놨었던 동화구연의 개념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모든 아이들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는, 너도 나도 다른 건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것, 특별한 거라는 개념. 스텝스에 있는 다르면 좀 어때랑도 충분히 일맥상통할 수 있는 도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이잖아요. 다다다 다른 별, 학교를 다른 별로 놀러 가보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걸로 그려보는 겁니다. 눈물 나변에 있을 때 여행한 날,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이죠. 눈물 났을 때의 그 부분들을 여기다 그려내보는 거죠. 날짜까지 적으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기일 수 있겠죠? 일기이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기. 좀 더 재미있게 스텝스하고 다르면 좀 어때랑 연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좋아했었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책이고요. 선택 수업이에요. 이렇게 워크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책과 연결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퐁퐁주다, 아까 제가 웃음이라는 부분들로 해서 보드게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워크지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밥이 최고야에서 이건 아이들이 이거 잘 모르거든요. 제가 저희 딸이랑 해봤더니 몰라 이거를. 제일 몰랐던 게 뭐냐면 누에 콩 이런 거 몰라요. 네, 그래서 이 그림하고 2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것도 밥이 최고야 안에 나오는 곡식류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이겁니다. 네, 구물독사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독후 키트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청개의 바람 그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독후 교환으로 연결을 시켜서 다 하나에 하나씩 다 연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독후 키트까지 다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만원대의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거의 한 권당 10,000원이 채 안 되는 개념으로도 충분히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고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100일 독서 이번 달 뭐 키드스콜의 프로모션이라는 부분들을 혹시 보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언수과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언어, 수학, 과학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과학이나 뭐든 두 가지를 합치면 사실 저희 키드스콜레가 120만원, 130만원대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패키지로 30만원을 할인을 하면서 99만원으로 그리고 언어 이 창작책 30을 하면 거기에 있어서 100일 독서도 다 연결을 시킬 수 있고 풀세트의 개념으로 다 연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30만원대로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패키지다 보니까 이번 달에 프로모션이 좀 어머니들의 마음을 많이 울리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이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언어의 개념으로만 하기도 그렇고 이제 그 만지는 수학과 과학 아니면 만지는 수학이랑 야호자연화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지는 수학과 사파리라고 해서 언어 창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아이들이 이제 다 2만 단어를 쏟아내면서 말을 다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맛깔집 구어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책까지 해서 두 가지 패키지로 해서 다 합쳐도 120, 130인데 99만원으로 연결하면 진짜 대박이죠. 그거에 있어서 이 언어 창작, 이 청개의 바람까지도 연결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부분들도 사실 많은데요. 거기에 있어서 풀세트 전집으로 따지면 사실 30만원대나 20만원대 이런 부분들로 연결을 하는데 조금 저렴한 총판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죠. 근데 뭐 총판의 책이나 이런 책들도 분명히 다 좋은 책이고 결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있는 이런 의미 있는 부분들까지도 다 연결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 심려를 기울였었던 부분들이라면 단가 부분들이 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연결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단가 부분들도 잡고 그러고 퀄리티도 잡고 안에 의미도 잡고요. 그리고 오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세계적인 부분들로 다 연결되어 있는 작가분 그리고 그 교과 과정 100% 부합 그리고 누리과정까지 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33만원대라면 창작책 이렇게 하나하나 사시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요즘에 이제 100일 독서의 프로그램도 많이 연결하시지만 단품으로 구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니까요. 이렇게 연결하셔가지고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즘 그 취진 대표님한테 들었었던 얘기들 중에서 그 전에 들으셨던 분도 있으시겠지만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카이스트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다 슈사이드 자살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저 아이들 되게 아깝다라는 부분들을 다 얘기를 했었죠. 분명히 아깝습니다. 그만큼 노력했었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의 당장의 그 경쟁과 지금의 당장의 모든 불행과 모든 아픔이 이걸로만 계속 시작될 것 같고 그리고 끝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굉장한 불안감 그걸로 인하여 그냥 나는 안 되겠어 라고 해서 좌절을 하고 이제 생을 마감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네,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부분들에 있어서 깨끗한 상상력, 밝은 상상력 그거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아이에게 있어서 밝은 책 그리고 밝은 간접 경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견문을 넓혀준다면 우리 아이는 분명히 비전에 있어서 밝게 생각을 하며 이 좌절을 딛고 일어나는 엄청난 이제 회복 탄력성이 있는 아이가 될 겁니다.